반갑습니다.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17일인데 대통령 주재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도 있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또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민생 안정, 주거 안정 이렇게 돼 있고 주택 공급의 확대, 큰 기조겠죠.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 앞으로 민생 안정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큰 방향성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 하나의 요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세 번째는 금융 지원, 네 번째는 세제 개편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급 확대, 이것은 뭐 관련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때 부동산 관련돼서 대선할 때도 이런 공급 정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공약이 25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원, 매입임대 막 약 1만 원, 전세임대 약 2만 원을 적극 공급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도래 이전에 전월세 시장 선제 대응 방안 마련. 이것은 다음 주에 정책이 나온다 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면 될 것 같고, 금융 지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핵심인 것 같은데 생애 최초 LTV 완화, 그전에는 70%였는데 아마 80%, 대출 한도는 확대됐습니다. 4억인가였는데 아마 6억까지 된 것 같고, DSR 선정 시 이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장래 소득 반영 방식의 개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뒤쪽에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 생활 자금의 애로를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이렇게 돼 있죠.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정 대출을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개편, 저 포함해가지고 다주택자분들, 뭐 투자자분들, 1주택자분들 포함해가지고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저도 포함해가지고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이건 지금 하고 있죠.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도 2년으로 확대를 했고, 보유세 부담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 이것도 뭐 이렇게 일부인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 확정 22년도 7월달 다음 달에 나오는 예정이고, 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련돼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부분별의 3분기의 시행을 정상화해서 가조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주 DSR 규제 확대 시행 내용. DSR 요즘에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차주별,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요 단계죠. 2단계 돼 있고, 2억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했을 때 1, 2를 유지한다 돼 있고, 올해 7월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초과되면 1, 2 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DSR 제외 대상 서민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서 일부 대출은 DSR 선정 시 제외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DSR 선정 제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 론 등 정책 모기지, 이주비 중도금 대출 관련돼서는 DSR 선정할 때 폐지를 하겠다. 여기 적용하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 관련돼가지고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등 해서 요런 것도 DSR에 선정 제외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이것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생애 최초 80% 완화 방안 이렇게 됐네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대상이겠죠. 주택의 소재 지역에 또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LTV를 상한 80% 적용하겠다. 원활한 LTV 80% 대출을 위해서 모기지 보험을 하고, 차주의 주담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대출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활용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기존에 4억 원이었는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들을 감안해서 확대 검토 예정이다. 21년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 7천만 원인데 LTV 80% 적용해서 6억 2천만 원. 그래서 생애 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제도로 적용하겠다.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현재 매도해서 무주택인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부부 합산 9천만 원. 주택 가격 9억 이하에 대해서는 LTV 50에서 60% 대출 한도는 4억
관련해서 한도를 4억 정도, 투기 기적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돼 있네요. 개선해서 이렇게 돼.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선은 오른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개선해서는 이렇게 된다. 주택 가격은 말씀드렸죠. 9억 이하, 8억 이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소득은 또 제한이 없다. LTV는 말씀드렸죠. 각각 이렇게 뭐 투기 조정, 과열 지구 관련돼서 이렇게 뭐 60%, 50% 있었는데 이게 80%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DTI도 뭐 현행 유지, DSR이 말씀드린 대로 40% 현행 유지, 대출 한도는 말씀드린 대로 4억에서 6억 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내가 지금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나 이제 집을 좀 내 집만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내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상당히 많이 한도가 늘어났고 80%까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늘어나죠. 한도도 내가 좀 알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DSR 선정에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 확대로 되어 있네요. 신기하더라고요. 또 장래소득 증가는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선정 시에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DSR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소득은 이거밖에 못 받는데 내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좋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연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DSR을 그거를 관련돼 가지고 확대 소득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관련해서 이 뒤쪽에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돼 있죠. 대출 한도 확대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뭐 연리는 3.5% DSR 40% 기준으로 30년 만기로 돼 있는데, 이분이 예상 소득 증가율이 더하기 17.7%로 계산을 한다면 현재 소득은 3,600만 원이죠. 12달 곱하니까요. 근데 장래 소득은 4,237만 원입니다. 여기 요 계산으로 하면요. 그래서 만기 20년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는 현재는 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대 3억 452만 원으로 이만큼 늘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연봉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분들에 하여서는 이렇게 한도가 상향된 확대된 DSR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추진 일정은 금융권 모범 기준 개정 및 시행 22년도 3분기 내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지금 무주택자고 3분기 이후에 내가 내 집 마련할 건데 지금 DSR 때문에 많이 안 나오네, 한도가 안 나오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니까 내가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실소유자 내 집 마련으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LTV를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8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한에서는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대출 상승기 취약 차주 보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안 프로그램으로 안심 전환 대출로 바꾸겠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나 지금 고금리에다가 변동금리에다가 나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나 너무 부담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마 3, 4분기 내로 요런 대출 전환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저리로 바꿔주면서 조금 고정금리로 가는 이런 방향 같은데, 이런 방향이 앞으로 발표가 된다 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이런 게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아마 이렇게 아마 여기 보시면 20 플러스 20조 원이라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선착순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요이 땅 했을 때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내가 이자 이런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주재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보고를 짧게 부동산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5년간 이런 방향성으로 아마 될 것 같다라고 각 부처 장관님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아마 발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세금 부담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또는 대출이 한도가 안 나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대출이 조금 풀어준다는 이런 기조로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 내가 지금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막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막 이렇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앞으로 내가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정책이 확정되면 되는 것이 발표된과 동시에 나에게 최대로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나는 평생 전월세를 살면서 이렇게 막 투기꾼들 또는 집주인들을 원망하면서 또는 저 사람들의 주택을 폭락하는 것을 빌면서 살 것인가 아니냐. 나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언제가 내 집 마련에 최적화
또 이런 규제라든지 세금적인 금융지역이 계속적으로 개편되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 나는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이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공부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